네, 안녕하십니까? 수행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험계약법 통치 남아있는 법 규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11번에서 나올 문제가 뭐냐면요. 계약 해지와 보험금 청구권,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보험 계약이 요럴 때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요 해지가 되게 되면,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후에 거는 보험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즉,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 해지되기 전까지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유효 상태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지됐을 때, 보험금의, 지급 청구권이 어떻게 되는가? 요것이 해지됐다고 해서 무조건 놓고, 고지의무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놓고, 해지했다고 해서, 그럼 보험금 지급 안 해도 되네. 이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일단은, 법률 효과는 유효한 거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면부책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정, 내용에 대해서 655조에서 법규정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공부해 보면 이제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약 해지와 보험금 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그쵸? 이럴 때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됐어요. 예, 발생한 후라도 계약 해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보험료를 지체했을 때, 계속 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고지의무 위반 했을 때, 안날로부터 1월 내,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위반이라든지 위험 유지 무위 같은 경우에도, 어떻죠? 예, 안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당연하게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없죠. 예, 그렇지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요것이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만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다만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면 고지의무를 위한 사실 또는 위험 변경 증가 사실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었음을 증명을 했을 때, 이거 누가 증명해요? 예, 계약자 피보험자. 입증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이런 것을 증명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여기는 지급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잘 봐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넣고 지급 책임이 없는 경우가 100%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그렇죠.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연체해갖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미납했어요. 그래서 계약 해지됐을 때, 그것도 보험금을 지급하면은 큰일 나죠. 그죠? 누가 보험료를 매달 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험료 지체했을 때는 무조건 넣고,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없고, 단지 고지의무 위반이라든지 위험 변경 등과 통지 의무 위반, 이런 경우에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그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이런 것을 이제 계약자 피보험자가 증명을 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례형으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은 그렇게 막 어렵게 나오지 않고 있는 법규정 그대로만 알고 아는지를 모르는지를 묻고 있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계약 해지와 보험 청구권 다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고지의무 위반은 언제쯤 고지의무 위반을 하죠? 계약을 청약할 때, 그리고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까지 고지의무 위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보험료 지체는 언제부터 할 수 있죠? 그렇죠. 계약이 성립한 이후부터 계속보험료의 지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위반이라든가 위험 유지 의무 위반도 언제부터? 그렇죠? 계약이 성립한 이후부터 이것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법률 관계도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사례형으로 문제 나왔을 때 쉽게 대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은 제 본 강의 때 다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마무리 특강이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보니까 1시간 조금 넘게 제가 녹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또 길게 하는 것도 또 이게 또 맞지 않는 것 같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만약에 여러분께서 PDF 파일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카페다. 그쵸? 예, 그 PDF 파일로 다시 한번 더 이제 시각적으로 살짝 한번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8회 때 나온 문제죠.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어이구, 모처럼 이렇게 판례에 따른, 그죠? 예, 조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법규정 그대로가 아니라 해석의 여지가 뭡니까?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됐네요. 틀린 걸 찾는 겁니다. 보험자가 파산으로 선고를 받은 때는 보험계약자는 해지할 수 있다.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예, 파산됐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법규정 그대로고. 2번이 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그렇죠? 예.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예, 해지하게 되면은 뭐죠?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급한 보험금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 했으니까 여기에 틀렸습니다. 3번은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해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 선고 3월이 경과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것도 법규정 그대로네요. 그쵸? 맞고요. 4번은 보험기한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됐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쵸? 요것은 뭡니까? 입증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변경해야 했다.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입증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람자인 보험 회사한테 있죠. 그죠? 너무 위험이 변경됐어. 그러니까 계약 해지할 거야. 그죠? 그걸 하려면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도록 문제가 모처럼 출제가 되었네요. 이런 경우가 결국은 한 20%에서 3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25문제 중에서 많지가 않아요. 자, 이번 문제는 9회 때 나온 문제네요.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랬습니다. 그죠? 파산 선고를 받은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법규정 그대로죠. 보험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에게 통지를 발송하는데 요게 틀렸죠. 그죠? 예. 요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공부를 할 내용인데 미리 제가 이제 기출문제 같이 짬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쪽에다가 지금 현재 기출문제는 풀어드립니다만은 보험사고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고 났어요 하고 통지를 해야만이 보험회사에서 알 거 아닙니까? 그 통지 의무가 누구한테 있냐면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임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수익자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통지 의무는 있는데 그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죠? 계약자한테 통지하는 게 아니죠.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계약자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다르게 수정해서 문구를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틀렸죠? 예. 3번은 계약자가 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해태했어요. 그럴 때는 중과된 손해에 대해서는 뭐죠? 보험회사는 보상할 책임이 없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손해 뭡니까?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않고 그랬는데 가만 놔둔 상태에서 다음에 그 보험사가 더 커졌다. 그러면 그 커진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이것도 법에 돼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푼 다음에요. 이것도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은 파산 선고에도 불구하고 해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파산 선고 3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그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죠?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벌써 공부를 했던 법조문이 되겠습니다.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회 때는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 법률관계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고르는 거네요. 자, 보험 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죠? 당연하게 보험사고 났어요 하고 통지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한테 뭡니까?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2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음에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 났는데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그 계약 해지할 거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계약 해지는 언제 한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그렇죠. 계약을 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그리고 뭐죠?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위험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는 절대로 계약을 함부로 해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언제든지 해지하면 큰일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지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벌써 틀린 거야 되는 겁니다. 3번은 보험계약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를 보험자가 지급받은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여기 이제 임의 규정이지만 법규정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 개시 고 법규정에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바로 이제 기출문제 풀고 나면 이 법규정을 공부할 겁니다. 맞고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가 발생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리 미친 경우에는 보험자가 위험 병리의 통지를 못 받았음을 이유로 유하게 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렇죠? 예, 미쳤을 때는, 예, 보험사가 증가된 사실이 미쳤을 때는 당연하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인과관계가 없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는요. 어떤 문제냐면 이제 보험료와 관계되는 거, 그리고 이제 책임을 언제 개시하느냐, 아니면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조금 전에 지금 기출문제 풀어본 거 다 요 법조문에 해당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한 문제가 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자의 책임이라는 건 뭐죠? 보험사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책임이 언제부터 지느냐 하면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작물 재보험을 예로 들자면요, 생산비 보장 같은 품목 같은 경우는 정식이나 파종을 했을 때부터, 예, 그럴 때부터 책임을 져요. 계약을 그 전에 석 달 전, 넉 달 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보험료도 다 내고 있더라도 언제부터 책임진다? 예, 정식 파종일부터. 그렇게 뭡니까? 약관이 정해 있으니까, 약관 즉 뭐죠? 약정 서로 약관에 의해서 계약을 맺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만약에 이 계약에 없으면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한다. 즉 뭐죠? 청약을 하면서 보험료를 낼 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계약의 성립 조항을 공부할 때 승낙을 하지 않았습니다. 30일 이내 승낙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보험회사가. 그런데 그 전에 보험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되죠? 예,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는 책임을 진다 해갖고 사망 조항에 그렇게 안내가 돼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넣고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넣고 뭐죠? 기본적으로 보험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뭐죠? 다른 약정이 있으면 당연히 이 약정이 우선되는 겁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규정은 무시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대부분 뭡니까? 보험을 가입을 계약을 할 때는 야 언제 책임을 집니다 하고 당연하게 그것이 약관에 기정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약관의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상법보험 편을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상법보험편 출제는 뭘 때문에 해요? 약관의 내용 뭐 이런 것을 묻거나 하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상법보험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아는지를 모르는지를 묻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한다.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이 뭐냐면 보험사고 나면 뭡니까 의무를 부여해야 되죠. 예, 통지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보험사고 났는데 야 보험회사야 너희들이 알았어? 내 보험사고 났는지를 파악해가지고 그래갖고 보험금까지 줘. 이건 말도 안 되죠. 그쵸? 보험사고 났어. 야, 보험사고 났어야 하고, 알려줘야만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부여하냐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예요.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 공부하는 내용은,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험계약법 통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수익자한테도 사고 발생 통지 의무가 있구나. 그렇게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험 수익자는 한때는 지체 없이 그죠? 즉시 보험회사한테 그 통지를 발송하게 되고 그리고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이것도 지난 우리 기출문제에서 그 지문에 있는 거 봤죠? 예, 만약에 통지 의무를 하지 않았어. 예, 보험사고 났어요. 통지 안 했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손해가 증가된
있다면 그 증가된 손해만큼은 보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왜냐하면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책임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 해지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계약 해지는 위헌 변경 증가 통지 의무나 유지 의무나 고지 의무 위반했거나 아니면 개선 법률을 연체했거나 그럴 때만 해지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는 절대로 해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까지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임 개시 시기는 언제다? 그렇죠. 그 청약가 통지에 보험료를 낸 날, 요 날에 뭡니까 책임 개시일이 됩니다. 당사자의 약정이 없다면, 그렇죠. 예, 그까지만 기억하시고, 요거는 이제 농작물 재보험에 관련되는 건데, 본 강의 때는 제가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무리 특강 때는 뭐 이런 내용 전혀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같은 이제 법조문 있죠. 하나도 뭡니까 여기서 뭡니까 출제가 안 되는 법조문은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보험금액의 지급이라는 건 뭐냐면 보험금을 지급을 언제 하느냐 요거예요. 보험금의 지급을.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당사자 간의 약정이 다 있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상법 보험편의 법 규정을 적용을 받아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약정 기한이 있으면 있으면 야 10일 내 지급할게 7일 내 지급할게 하면 그 기간 내에 지급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야 네, 그죠? 만약에 약정 기한이 없다. 그 보험금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 약관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뭡니까? 아유 지금 현재 지급될 보험금이 얼마나 손해가 얼마나 발생됐네?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농작물 재보험 같으면 여러분들께서 손해평가사가 되셔갖고 야 이번에 그 지급할 보험금이 얼마야? 이걸 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정하면 그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내입니다. 아셨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통지를 받은 후 10일 내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10일 내 그 보험금을 지급해요? 그렇죠? 지급할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그렇죠? 요것이 있나 없나 꼭 확인하십시오. 이 법조문은 여러분께서 알아야 될 거, 유의해야 될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급할 보험금을 정한 이후에 정한진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보험자한테 지급하는 건 뭐예요? 손해보험은 피보험자한테 지급하니까 피보험자라고 되어 있고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임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수익자한테 지급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계약자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상 뭐죠? 계약자 이꼬로 피보험자, 계약자 이꼬로 보험 수익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계약자가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정식적인 명칭은 뭐예요? 보험금을 타는 사람은 손해보험은 피보험자, 임보험은 보험 수익자이기 때문에 법 규정에는 이렇게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59조는 뭐냐면요. 야,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안 해도 돼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임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안 해도 되니까 우리들도 알아야 되겠죠. 어떤 경우가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사고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아니면 보험 수익자. 이건 지금 이제 보험계약법이니까 임보험도 같이 있으니까 보험 수익자도 요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의 중대한 과실. 제가 항상 강조드렸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뭐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거기서 대해서 법은 보호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준다니까요. 선이 무과실일 때만 법은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고의로 뭐 이렇게 보험사고를 내거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됐어요. 그럴 때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판례 같은 경우도 다른 법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되고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오직 그냥 법 규정 갖고 판단이지 다 할 것도 없어요. 원래로 따지면은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뭐죠?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그런 거 절대로 묻지 않고요. 법 규정 그대로만 묻고 있으니까 요 내용만까지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보험사가 발생됐을 때는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666
저도 단독 문제는 아니지만 항상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할 때 이 법조문이 많이 쓰여집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전쟁 같은 게 발생돼 갖고 만약에 그 뭐죠 보험사고가 발생됐어요. 그랬을 때 뭐죠 그 책임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면은 굉장히 피해가 크죠. 예, 피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그 보험료를 받아갖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어렵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전쟁, 기타 별난으로 생긴 때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뭡니까 되는 겁니다. 야, 이런 것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질 수 없을 거야라고 해갖고 없다라고 돼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것이 중요한 겁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예,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지급할 책임이 없지만, 야, 약정을 맺어가지고, 야, 전쟁 나도 보험금 지급할게. 그런 약정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는 당연하게 지급할 책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요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할 때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약정이 있으면 당연하게 책임을 지는 거죠. 아이고, 그 전쟁 나도 보험금 지급할 거야.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지급을 할 거고, 만약에 그런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전쟁으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사고 나서 손해기 만약에 10억이 발생됐다. 그것은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예, 이런 것까지 다 보장해 주다 보면은 어떤 보험회사가 아니 나 보험회사 운영할래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험의 이 좋은 제도를 또 이용하지 못하는 게 있다 보니까 울며계절맥기식으로 이런 법조항이 적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통지 의무 같은 경우는 요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이게 도표로 보지 않아도 되고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에 나온 거.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이죠.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쵸? 보험 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할 때는 보험자에게 그 통지 의무를 할 의무가 있죠. 예,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모두 다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하게 보험사고 났어요 하고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예, 요게 틀렸고요. 2번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해서 생길 때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법조문 그대로죠. 그렇죠? 예. 계약자의 고의 또는 아니면 피보험자 아니면 보험 수익자. 그죠? 또 고의 말고 뭐죠?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도 책임이 없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법 규정이죠. 예, 법 규정 그대로니까 이거 옳은 거 찾았습니다. 3번은 뭐가 틀렸나 볼까요? 보험금 지급에 관해서 약정 기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지급할 보험금이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내죠. 10일 내. 그렇죠? 예,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는 게 5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4번은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계약의 체계를 청약할 때부터 하는 게 아니죠. 제1의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책임을 진다. 그렇게 이해를 기술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청약을 체결한. 갑자기 또 사라졌네요. 이거 찾았습니다. 청약을 체결한 때부터 여기에 틀렸습니다. 자, 9회 때는 한거 볼까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지급에 관해서 약정기한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보험사가 전쟁을 해서 생긴 때에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 책임이 없죠. 약정이 없으면 책임이 없는데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책임지면 큰일 나버리지, 그렇죠? 그래서 책임이 없다. 요런데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법주문이 다 써먹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법주문 한 개도 빠뜨림 없이 다 지금 강의 안에서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PDF 파일로 살짝 한번 새로 한번 법주문만 쭉 읽어보시면 쉽게 상법보험편은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3번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겼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렇죠? 그대로 돼 있고요. 4번은 보험금 지급에 관해서 약정 기한이 없어요.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렇죠? 정한 이후에 그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렇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법 규정 그대로 이렇게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10회 때 볼게요. 계속 똑같은 게 나오죠. 그죠? 뭐 이거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올까? 그 법규정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50개 법조문인데 거기서 25문제 내니까
당연하게 법조인이 매번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공부도 한 문제 한 번만 푸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문제를 지금 풀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기억이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보험 수익자가 중과실로 해서 보험사고 생겼으면 지급할 책임이 없죠. 맞죠? 예,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그렇죠? 예, 계피수. 그죠? 예, 그리고 계약자가 고의로, 예, 중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셀 때도 책임이 없는 거고요. 그걸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급에 관해서 약정기한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되죠? 보험사고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지급을 정하고 정하신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험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고요. 4번은 어디가 틀렸나 볼까요?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사물이 경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그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으니까 보험사고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것을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난해 나온 문제 볼까요? 또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에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가 통지 의무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보험자는 보험금액 전액의 지급 책임을 면합니까? 아니죠. 예, 통지 의무 안 했다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증가된 하지 않음으로써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단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손해만. 그렇죠? 그런데 전부 전액 면한다 했으니까 이게 벌써 딱 틀렸네요. 예, 쉽게 답을 찾았습니다. 2번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의 통지를 발생하게 되죠. 피보험자뿐만이 아니라 계약자하고 보험 수익자 또한 당연하게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그쵸? 예. 여기는 여기도 되어 있네요. 보험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할 때는 통지를 발생해야 된다. 그렇죠? 예. 요걸 갖고 그 세 개로 만든 거야. 요 보니까 보험 계약자가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증가된 때는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법 규정이 맞죠? 예. 증가된 손해만 보상할 책임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문제가 나왔네요. 11회 때 또 나왔네요. 아유, 많이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법조문이 몇 개 있다 보니까 그 한 개 갖고 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두 문제나 나왔네요. 보험금액의 지급 및 면책 사유까지 해갖고. 예,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면 정해진 날로부터 1월 내는 아니죠. 예,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죠. 예, 요게 틀렸고요. 2번은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와 보험계약자의 경과실로 인해서 생길 때는 뭐죠? 지급할 책임이 있죠. 예, 중과실하고 고의 때만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과실이니까 책임이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요게 틀렸습니다. 3번은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와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해서 생긴 때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 법 규정 그대로죠. 그쵸? 예. 여기 피보험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그죠? 그리고 여기는 또 중과실이지만 뭐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생겼을 때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 여기까지 딱 공부를 하시면 다 나머지는 다 뭐요? 그걸 갖고 또 이렇게 문구를 바꿔서 낸 거죠. 예, 여기서 봐보세요. 보험 수익자의 경과실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수익자 경과실로 생길 때는 지급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예, 당연히 경과실이니까 지급할 책임이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가 틀렸죠. 그쵸?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 규정이 조금 그래도 문헌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계약법 통칙이 총 13문제가 나와요. 예, 그래서 나머지 이제 한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주로 이제 소멸시효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재보험과 관련돼서도 출제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뭐죠?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그 법규정에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남아있는 법규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재보험이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보험회사가 계약자한테 보험계약을 이렇게 이렇게 청약을 받아갖고 승낙을 해줘갖고 이제 보험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보험료를 낼 거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고 나면 보험금을 지급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급할 보험금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겠죠. 예, 예정보다도. 그렇죠? 더 많이 사고가 나게 되면 지급할 때 보험금이 더 많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큰일 나버리죠. 그쵸? 예, 그 보험료는 한 1억 받았는데 지급할 보험금이 100억이다. 그러면은 얼마가 부족해요? 99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또 다른 이 뭡니까? 재보험회사, 또 다른 보험회사와 또 이렇게 보험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재보험, 다시 보험을 든다 해갖고 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요 재보험에 관계돼서 이거 뭡니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 661조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자는, 이 보험자가 요걸 갖고 이제 원보험자라고 하고요. 보험 사고로 인해서 부담할 책임에 대해서, 이 보험금, 그죠? 부담할 책임에 대해서 다른 보험자와, 요 보험자와 보험회사, 요 보험회사를 재보험회사라고 하고요. 요거는 원보험회사라고 합니다. 요 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야만이, 뭡니까? 그 계약자한테 지급할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보험금이 더 많다 하더라도 이 재보험을 가입한 데서 또 다시 뭐죠? 보험금이 부족하면 여기서 재보험회사에서 뭡니까? 보험금을 타가지고 뭡니까? 계약자한테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바로 그것 때문에 재보험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재보험 계약은 이 원보험 계약이 바로 요거예요. 이 계약자한테하고 계약을 맺은 것. 이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요 내용 그대로만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할 때 법 규정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대로 살짝 스캔해서 읽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조금 뭡니까? 의미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런 내용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출제가 되는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재보험에 대해서도 3자에 대한 보험자 대의가 적용된다. 우리 아직도 보험자 대의는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은 쉽게 말해서 그 제3자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뭐죠? 예, 그 제3자한테 뭡니까? 지급한 보험금을 야, 내가 대신 지급했으니까 돈 내놔 하고 보험회사가 뭡니까?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원래 그 대의권은 누가 행사하냐면 3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뭡니까? 피보험자가 그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미리 지급했으니까 보험회사가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대의권에 관한 법 규정에서 따라 공부를 해보겠지만 이렇게 3자에 대한 보험자 대의도 재보험도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요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보험하고 재보험은 이게 이제 원보험이죠. 예, 이게 원보험이고 이것이 이제 재보험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원보험과 재보험은 각각 독립된 보험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에 영향이 없다. 그렇죠? 이거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이 재보험이 있잖아요. 이 재보험은 우리가 오늘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뭘 공부하게 되냐면, 제가 여기 세개 작품에 이게 입에 지금 이제 붙지 않는데 보험계약자 중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그 법 규정이 어디에 적용되냐면은 뭡니까? 재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재보험은 기업보험이기 때문에 여기 불이익변경금지가 미적용된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보험은 뭐죠? 책임보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렇죠? 예, 책임보험 성격을 띠고 있죠. 요게 지급할 보험금이 적을 때는 요 재보험 등 걸 갖고 여기서 보험금을 받아 갖고 결국은 다 뭡니까? 지급할 보험금을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책임보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재보험 규정은 책임보험 규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께서 뭡니까? 숙지하시면 재보험 단독 문제로 출제되더라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오늘 또 조금 시간이 좀 빠듯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매년 해마다 출제가 돼요. 요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이 소멸시효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은 쉽게 말해서 약간의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그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뭐죠? 예, 3년 이내 3월 이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3월 아니면은 고지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안날부터 1월 내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런
그 기간은 다들 제척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기간은 딱 지나고 나면 어떤 조건도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그 뭡니까 해지를 할 수 없고 취소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공부할 이 소멸시효라는 건 뭐냐면요,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예, 이런 청구권에 관계되는 것은 소멸시효 기한이 이렇게 이제 3년 이렇게 돼 있죠. 3년이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이 3년이 중간에 소멸시효를 중단을 하거나 이런 제도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은 민법 총칙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교재에다 편집을 해놨지만 여러분께서 이 법 규정을 좀 더 이해를 잘 하시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거는 보험금 청구권은 3년. 예, 보험금 청구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보험금 내놔 하는 건 그렇죠. 예, 그 손해보험 같은 피보험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보험금 청구권 3년이고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이니까 그렇죠. 예, 이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인보험의 생명보험계약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뭡니까 사람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보험 종기까지 사망 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냈던 돈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이 발생됐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인보험 계약인데 이런 것들도 모르셔도 돼요. 보험료 또는 적립금, 예, 왜 반환 청구권, 이건 지금 누구한테 있습니까? 결국 이것 또한 계약자한테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있는 권리는 이런 청구권은 무조건 놓고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년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청구권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야, 보험료를 지금 안 내고 있어. 야, 보험료 내! 이 청구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보험회사가 갖고 있겠죠. 그렇죠? 보험회사가 갖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계약자 피보험자보다도 뭡니까? 우위에 있죠. 예, 우위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3년을 허용해주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보험회사는 무조건 넣고 그 기한도 더 빨리 소멸되라고 해서 2년간 2년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계약자 피보험자의 권리는 3년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권리인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다. 요거 딱 기억하시면 한 문제 그냥 맞추는 거예요. 예, 거의 이게 5년 중에 4번 정도가 요 법규정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요거만 아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있죠.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약간 법의 설명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시라고 제가 다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PDF 파일로 다시 한 번 더 살짝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상법보험편 중에서도 보험계약법 통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통칙에는 야, 책임은 언제 진다? 야, 보험자는 언제 책임을 면하더라? 별리하는 거 보험료의 납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안내가 돼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안내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누구한테 있고 고지 의무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이 규정이 바로 그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규정이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당사자의 특약이 뭐죠?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해서 약정으로 해갖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당연하게 뭐죠? 그러니까 그 보험계약법 통칙이 대부분 임의규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임의규정을 임의규정이라는 건 뭐죠? 이 규정이 있다.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법보험편에는 임의 규정이 많이 있다고 제가 안내 드렸죠. 대부분 그죠. 당사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그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임의 규정이 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면 약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약정에 따르도록 돼 있는 겁니다. 약정이 더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임의 규정은 뭐죠? 무시. 이건 없는 것과 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죠? 그것을 임의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임의 규정보다 더 우선적으로 당사자 간에 약정을 맺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임의 규정이 약관이 만들어져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 규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보험회사는 법을 잘 알고 있는데 비해서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어때요?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다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약관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약관이 무조건 놓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것을 여기다가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는 약관의 내용들은 무효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손해평가사가 돼서도 대부분 약관을 갖고 우리가 뭡니까 손해평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분쟁이 됐을 때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한테 무조건 놓고 불이익하는 것은 다 무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요 뒤에 단서 조항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제가 그 앞에서 재보험할 때 말씀드렸죠. 이 재보험 같은 경우는 뭐죠? 예, 그 보험회사와 보험회사가 서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뭡니까? 약자가 있어요, 없어요? 원보험회사나 재보험회사나 똑같이 보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죠? 예, 이렇게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이런 적용이 적용된다 안 된다? 예,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보험 및 해상보험은 뭐냐면요. 해상보험도 결국은 뭡니까? 기업보험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일반 개인이 보험을 가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업이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기업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그 기업이 보험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보험하고 해상보험에는 이 뭡니까? 계약자 등의 분리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까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바로 이렇게 그 농작물 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예, 당연하게 그 일반 그 경작자들하고 NH농협 손해보험하고 보험을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보험 계약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NH농협 손해보험하고 재보험을 누구한테 드냐면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는 농업재보험 법률 업무를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농구먼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구먼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을 때는 이런 것들은 뭐죠? 예, 그 국가나 기업과 국가 기업 간에 계약을 맺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죠? 불이익경금 원칙이 적용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NH농협 손해보험도 보험을 잘하는 거고 농구먼도 보험을 잘하는 그런 당사자들이니까 이런 데는 불이익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상법보험, 보험계약법 통칙의 제일 마지막 법조항이 664조는 상호보험, 공제 등에도 준용한다 이렇게 됐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공제 같은 거 아시죠? 예, 택시조합 같은 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보험사고 발생하면 택시조합에서 서로 이제 그 돈 내는 거 택시회사끼리 얼마씩 낸 거 그 돈을 가지고 보험사고 처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운영하는 상호보험이라나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똑같이 보험계약법 통치증에 이 적용이 준용된다 하고 이렇게 안내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11회 동안에 딱 한 번 지문에 나왔나? 그럴 정도지만은 마지막 법조문이 있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 보험계약법 통치의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보험이나 공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 그죠? 보험계약 비슷한 거에도 준용된다.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됐던 문제 한번 볼까요? 8회 때 봐보세요. 소멸시효 나왔죠? 요 어떻게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죠. 그쵸? 예, 계약자의 권리니까. 보험료 청구권은 어떻게 해요? 요것은 뭡니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보험회사니까 2년. 그렇죠? 적립금 반환 청구권 3년. 그러니까 보험료 청구권 2년만 딱 기억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3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9회 때는 8회 때 또 다르게 또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은 해갖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쵸? 재보험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재보험에서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상법보험법 규정을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변경할 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요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예, 기업, 여기 재보험이니까, 재보험. 그죠? 예, 재보험은 당연하게, 재보험하고 회사보험 같은 경우는 분리구로 변경할 수가 있다. 단지 이제 일반 기업 뭡니까? 개인보험 같은 경우, 그런 거는, 뭡니까?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맞고요. 2번은 보험계약자에 대해 분리 변경 의무죠. 지금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기회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는 기업보험에서는 적용이 배제된다. 바로 이 1번 법조문의 뭡니까? 취지가 바로 이 내용이 되죠. 그죠? 예, 또 동일한 조건이다 보니까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상법보험편 규정은 성질이 반하는 범위에서 공제도 중요하다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법조문조차도 이렇게 지문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우리가 법조문은 무조건 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된다. 거의 딱 답이 나오죠. 예. 더 이상 낼 데가 없으니까 또다시 이런 것들도 낀가 넣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맨날 그 뭐죠? 1회부터 12회까지가 지문까지도 똑같을 겁니다. 예, 이 법조문 섞지 않고 이 법조문을 섞지 않아서 문제를 만든다면 지문까지도 통일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법조문 한 개 갖고 딱 문제 내봐봐야 그 한 세 개, 네 개 지문밖에 못 만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다 쓰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번은 상법보험편 규정은 약관에 의해서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약관에 의해서, 그죠?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있죠. 그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익으로는 되죠. 그렇죠.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을 뿐이지 이익되게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뭐죠? 약관을 맺는다든가 피보험자한테 유리하게 약관을 맺는다든가 아니면 보험수익자한테 유리하게 약관을 뭡니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될 게 없죠. 불이익하게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이제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자, 9회 때 나온 문제는 또 소멸수요 나왔죠? 8회 때 나오고 9회 때 또 나왔어요. 그죠?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보험금은 3년, 보험료는 2년, 보험료 반환 청구권 3년, 그렇죠? 적립금 반환 청구권 3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4번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9회 때 분리비금 지원칙으로 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로 안에 넣는 것이 뭔가 이거예요.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분리기를 병행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은 그렇죠? 예, 기타 유사한 보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수조항이 돼 있었죠? 예, 바로 그것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10회 때는 어떤 것이 출제했나 볼까요? 사례형이지만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갑은 자기 소유의 건물이니까, 이거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니죠?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계약자 있고로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갑이 계약자 있고로 피보험자, 동일한 사람이죠? 계약자 피보험자가. 건물에 대해서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리고 A보험사는 이 화재보험 계약으로 인해서 부담할 책임에 대해서 B보험회사와 또다시 재보험을 들었네요. A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었고 이 A보험회사는 또다시 B보험회사와 재보험을 들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재보험에 관계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화재보험계약이 보험기한 개시 전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보험기한 개시 전에. 예. 그러면 이때는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책임 개시 전에 보험사고 발생하면 책임 안 져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보험, 개시된 시점부터 책임을 지죠. 자, 화재 발생한 경우는, B보험회사나 A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 당연히 없죠. 왜냐면은, A보험사가, 여기 뭡니까?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험기한 개시 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2번은요, 갑의 고의로, 이 사람이 이제 고의로 이제, 화재보험계약이 보험기한 중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고의로 발생한 경우는 지급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가 발생한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보험금 면책사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경우는 B보험회사는 A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A보험회사의 보험금을 계약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면책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내용이 틀렸네요. 자, 그리고 3번은
어디서 틀렸을까요? A보험사와 B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보험금 청구권은 몇 년이에요? 3년이죠. 그쵸? 예, 그래서 이거는, 요게 틀렸고요. B보험회사와 A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 보험료 청구권은 어떻습니까?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도록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이 틀렸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렇게 사령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생소한 느낌이 들었을 뿐입니다. 자, 10회 때 또, 또 나왔네. 불이익금. 그죠? 한 문제를 예상했는데, 지금 잘 봐보시면, 두 문제 정도씩 꾸준하게 출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데 편집해놨던 거, 예를 들자면, 보험계약의 부활 같은 거, 그런 것은 제가 2년에 한 번 나오는데,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한 문제를 예상을 해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계약법 통치, 오늘 요 마지막 시간까지 공부하시면, 13문제는 무조건 넣고 공부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완벽하게 다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지원칙 위반되지 않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쵸? 예,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과실 없이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계약 해지할 수 없죠. 그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중요한 사실을 부실 불고지했을 때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만 이럴 때는 계약 해지 사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보험자는 해지권을 인정한 약한 조항 이건 어떻게 됩니까? 위반되죠. 그렇죠? 예. 해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지권을 인정했으니까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불리하게 현재 이렇게 약관이 맺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위반된다. 그렇죠? 잘못된 거. 자, 보험료 청구권의 소멸 기한을 단축한다. 보험료 청구권은 누구의 권리예요? 보험회사. 그렇죠? 보험자의 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보험자의 권리니까 몇 년? 2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권리는 3년인데, 그쵸? 이렇게 이제 보험자의 권리다 보니까 이것을 단축하는 것은, 예, 보험 회사에 좀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한테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위반되지 않죠? 예, 여기 그래서 위반되지 않습니다. 조금 이제 생각을 요하는 문제에도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자, 보험 수익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조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왜냐하면 고지 의무는 누구한테 지금 현재 부여하고 있습니까? 법에서 계약자 피보험자한테만 부여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험 수익자한테까지도 부여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위반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4번은 보험사고 발생 전이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에게 계약 해지를 금지하는 약관 조항.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계약자는 언제든지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상법보험편에 지금 딱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걸 공부를 했죠. 예, 그런데 해지를 금지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는 조항이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답은 쉽게 2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해는 어떻게 나왔는가 볼까요? 예, 지난해 문제. 다시 소멸시효 나왔어요. 그쵸? 예, 아주 보험금 청구권 얼마요? 보험금을 청구한 3년. 보험료 적립금 반환 청구권 3년. 보험료 청구권 2년. 그렇죠? 예. 관료에 들어갈 숫자의 합을 모두 합하면 뭐예요? 3, 3, 2니까 8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문제만 변형되지 동일한 문제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제 보험계약법 통칙 총 13문제를 공부했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진짜 그 공부를 해봐 보니까 법정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게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그 손해보험 있죠. 우리가 이제 농작물 재보험이 결국은 손해보험이에요. 그래서 손해보험이 이게 진짜로 손해평가사를 업무를 담당할 때도 이 손해보험의 원칙을 여러분 보험계약법 통칙은 잘 몰라도 되지만 손해보험 이 뭡니까 통칙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상법보험편도 공부 당연하게 1차 시험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손해평가사가 되신다면 적어도 손해보험 통칙 정도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식으로 마무리 특강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